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 제3회 신세계 이마트 전국 컬링 대회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기훈입니다. 오늘 이 대회는 경북 의성 컬링센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부터 5월 28일 오늘 목요일까지 총 7일간의 열전을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남자 고등부 전북 사대부고와 서울체육고등학교의 결승전 경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상당히 날씨가 많이 더워진 요즘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원한 컬링 경기와 함께 이 즐거운 빙판 위의 체스라는 매력을 가진 이 경기의 매력에 함께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대회는 컬링 꿈나무를 육성하고 또 우수팀을 양성함으로 인해서 2018년도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국위선양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전국 컬링 대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유일한 대회로서 이제 가장 큰 굉장한 규모의 후원을 받는 대회로서 이 대회가 국제적인 시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컬링 연맹의 케이트 회장도 이 대회에 함께 참여를 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만큼 국제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컬링이 수준 높은 한 단계로 도약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 위치한 컬링 센터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오늘 컬링의 자신의 기량을 보여줄 준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대회가 올해로 3회를 맞고 있습니다. 일시는 말씀드린 대로 총 7일간 결정이 진행이 되고요. 총 700여 명의 선수, 700여 명의 참가 인원이 있습니다. 500여 명의 선수와 또 200여 명의 임원 등이 함께 참여를 하겠고요. 대한컬링경기연맹과 신세계 이마트가 함께 주최 및 주관을 하고 신세계 이마트의 후원을 함께 받으면서 이 대회가 성황리에 현재 치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남자 고등부가 결승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서울 최고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최고는 서울 최고 A팀과 B팀 이렇게 두 팀이 출전했는데요. 오늘 결승전에 출전하는 팀은 서울체육고등학교 A팀입니다. 함께 선수들 살펴보시죠. 주장입니다. 스킵 황현준, 그리고 바이스 스킵 서드 김민찬, 세컨드 이천수, 리드 천도경, 그리고 후보 선수로는 지석환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체육고등학교 A팀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이 선수들이 과연 오늘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의 파란색 계열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전북 사대부고입니다. 오늘 빨간색 스톤을 투구할 것이고요. 스킵 주장 강건, 그리고 서드 조한민 바이스 킵이고요. 세컨드 김형우, 리드 이성문, 그리고 박혁 선수가 준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양 팀이 빨간색 스톤과 노란색 스톤을 번갈아 가면서 동그랗게 생긴 하우스에 가장 가깝게 중심에 스톤을 놓는 팀이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오늘 10엔드까지 경기가 진행되고요. 만약에 10엔드까지 무승부가 이어진다면 연장 경기 엑스트라 엔드도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양 팀이 3시트에서 경기를 준비하겠고요. 오늘 총 4개의 준비된 시트 가운데 3시트에서 남자 고등부 결승 경기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컬링은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겠습니다. 이제 동계 스포츠의 유명한 하나의 종목으로서 발돋움을 한 지 오래인데요. 이 컬링은 98년도 그러니까 제18회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도 대한컬링경기연맹이 창설되면서 그해 4월에 세계연맹이 가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서울 최고의 선수들 그리고 함께 전북 사대부고 선수들 모습 보였고요. 지금 노란색 스톤은 전북 사대부고가 아닌 서울체육고에서 투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빙판을 보시면 작게 얼음 알갱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페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블은 이제 스톤의 진행 방향에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 전에 물방울을 뿌리면서 얼음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지는 결정 구조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선수들이 브룸이라고 하는 이 브러쉬로 계속 스위핑을 하며 마찰을 하면서 얼음을 약간 녹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이 스톤이 더욱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움직임으로써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스톤이 빙글빙글 돌면서 도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컬링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고요.
빨간색 스톤은 전북 사대부고가 투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전북 사대부고가 첫 번째 선공을 했고요. 후공은 서울체육고등학교가 이어갑니다. 가장 먼저 서울 최고의 천도경 선수가 투구를 했는데요. 자, 빙글빙글 돌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서울체육고등학교의 노란색 스톤입니다. 이 스톤이 이제 호글라인을 넘어섰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빨갛고 파란색으로 그려진 이 원이 바로 하우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서울체육고등학교의 스톤이 하우스의 센터라인에 정확히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 하우스와 또 하우스 바로 앞에 빨간색으로 그어진 선이 호글라인입니다. 이 호글라인과 하우스 안에 있는 위치에서 하우스를 제외한 하얀 부분이 프리가드 존인데요. 이 프리가드 존의 양 팀의 총 4개의 스톤이 놓여진 순간까지는 이 스톤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우스 안에 있는 위치한 이 스톤은 쳐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북사대부고의 스톤이 이제 2개째가 현재 하우스 앞에 위치해 있고요. 센터 라인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2개의 스톤이 놓여졌습니다. 전북사대부고의 빨간색 스톤 2개를 먼저 쳐낼 수는 없는 그런 규칙이기 때문에 서울체육고등학교 자, 2번째 스톤이 이제 투구가 됩니다. 투구하는 순서는 리드, 그리고 세컨드, 그리고 서드, 그리고 스킵의 순으로 선수가 각각 2개씩 스톤을 번갈아가면서 투구를 하게 됐고요. 자, 지금은 서울 최고의 이천수 선수 열심히 스위핑을 하면서 더욱더 앞으로 스톤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쏟아부고 있습니다. 자, 먼저 2개의 스톤, 서울체육고등학교의 스톤 2개는 센터라인에 안착을 하면서 일직선상에 놓여 있고요. 앞쪽에 위치한 이 스톤이 뒤에 하우스 편에 위치한 스톤의 가드 역할을 하면서 보호막을 형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톤이 투구된 전북사대부고. 지금 지나는 이 빨간 호글 라인을 넘어서야만 이 스톤이 투구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이 스톤이 호글 라인을 넘지 못한다면 스톤은 바로 제거가 됩니다. 자, 하우스의 버튼에 정확하게 위치합니다. 전북사대부고가 서울 최고의 2개의 스톤 사이에 커머라운드 투구로 스톤을 형성하면서 좋은 위치에 놓여있는 스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오른편으로 노출되어 있는데요. 서울체육고등학교 이 스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스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으로는 득점이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마지막 남은 스톤 하나가 그 점수를 결정하는 데 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스위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북사대부고의 빨간 스톤이 밖으로 벗어났고요. 그리고 서울체육고등학교의 투구된 스톤이 하우스에 놓였습니다. 테이크아웃을 시도했고 성공하게 된 서울체육고등학교. 하우스 안에 2개의 노란색 스톤이 놓여 있고요. 하우스의 가장 중심에 가까운 스톤이 득점이 되는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지금은 전북사대부고의 김형우 선수 세컨드입니다. 이 선수가 투구를 했는데요. 빨간색 스톤을 충돌하면서 2개의 스톤이 밀집해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서울 최고의 스톤 노란색 2개는 센터 라인에 위치해 있는 상태고요. 신중하게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최고의 이천수 선수 세컨드입니다. 자, 일단은 현재 투구된 이 스톤의 웨이트가 적당한 것으로 평가를 했는지 스위핑을 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라인 중앙에 그리고 버튼에 정확하게 안착합니다. 3개의 라인에 3개의 스톤이 서울체육고등학교 노란색 스톤을 3개의 스톤이 일직선상으로 놓여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에 가드를 형성하고 있는 이 스톤 뒤에 두 개의 스톤은 안정적으로 그 위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커머라운드로 역시 전북사대부고가 이 안쪽의 스톤을 쳐낼 수 있는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점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예측하기는 미지수입니다. 자, 계속해서 스위핑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사대부고 붉은색 스톤을 역시 하우스의 정중앙에 휘어 들어가게 하면서 안착을 시켰고요. 정확하게 양 팀의 스톤이 한 개씩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프리즈라고 하겠는데요. 세 개의 스톤, 네 개의 스톤을 일단은 호그라인 뒤편에 위치를 한 상태고요. 자, 이어서 서울 최고입니다. 서울 최고의 김형우 선수 세컨샷을 시도했습니다. 자, 방향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자, 이제 오른손으로서 왼쪽으로 휘어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아웃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스톤이 전북사대부고의 스톤에 살짝 충돌이 이루어졌고요. 그 힘에 이어서 노란색 스톤 하나가 다소 바깥쪽으로 비껴나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버튼에 가장 가까운 스톤은 전북사대부고의 빨간색 스톤이 있습니다. 자, 전북사대부고의 이성문 선수. 자, 아웃턴으로 휘어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T라인에 양 팀의 스톤 하나씩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는데요. 자, 전북사대부고의 빨간색 스톤이 버튼에 가장 가깝게 위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양 팀 다 1엔드에서 5엔드까지 36분 정도의 시간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요. 모든 경기를 73분 안에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자, 투구의 웨이트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돌 이후에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가장 멀리 있는 검은색 라인이 백라인입니다. 이 백라인을 넘어선 스톤은 그대로 제거가 되고요. 먼저 하우스 버튼에 아직까지 양 팀의 두 개의 스톤이 중심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양 팀 다 4개의 스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남은 4개의 스톤이 모두 투구가 됐을 때 이 하우스의 정중앙에 가장 가까운 팀의 스톤, 그 스톤이 몇 개가 있는가가 바로 득점과 직결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전북사대부고의 강건 선수입니다. 자, 양팀 다 8개씩의 스톤, 그리고 모두 합해서 총 16개의 스톤이 투구가 돼야 되는 방식이고요. 1엔드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씩 더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 스위핑을 했는데요. 자, 앞쪽에 일단은 가드 형성이 되어 있는 양 팀의 스톤, 센터 라인을 사이에 두고 나란하게 서 있습니다. 전북사대부고의 스톤이 3개가 남아 있고요. 이제 서울 최고의 투구가 되겠습니다. 자, 점점이 위치해 있는 이 스톤들이 과연 어떻게 분산이 될 수 있을지. 서울 최고의 스톤이 이제 투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킵 황현준 선수인데요. 웨이트가 강하게 실려 있고요. 아하, 이렇게 되면
자신의 스톤과 상대방의 스톤을 밖으로 밀어냈고, 그리고 그 위치에 역시 가드가 형성이 되면서 서울 최고가 좋은 위치를 가져갔습니다. 현재까지 T라인에 가장 가까운 팀의 스톤은 전북 사대부고의 빨간색 스톤입니다. 이 상태로 만약에 경기가 끝난다면 한 점을 획득하면서 전북 사대부고가 1엔드를 종료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양 팀 다 현재 3개씩의 스톤이 현재 투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북 사대부고입니다. 세 번째 남은 스톤이고요. 신중하게 그리고 웨이트를 약하게 실면서 강건 선수가 아웃턴으로 오른쪽에서 우회해서 들어간 투구를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스톤이 회전되는 것을 아웃턴이라 하는데요. 자, 조금 더 스톤을 안쪽으로 투입시키기 위해서 스위핑을 했습니다만 이 스톤은 정지를 했습니다. 자, 이 스톤의 무게는 19.96kg이고요. 둘레는 91.44cm라고 합니다. 높이는 11.43cm의 높이고요. 양 팀의 스톤이 한 개씩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자, 이 스톤을 쳐낼 것인지 아니면 컴어라운드로 하우스 안쪽에 더 위치할 수 있을지. 자, 이제 서울 최고와 전북 사대부고 2개씩의 스톤이 남아 있습니다. 자, 황현준 선수 강한 웨이트 벗겨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북 사대부고의 가장 버튼에 가까웠던 빨간색 스톤이 제거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모든 스톤이 투구가 됐군요. 자, 서울 최고가 마지막에 3개의 스톤을 하우스 안에 넣으면서 석점을 획득을 했고 큰 점수를 가져가면서 1엔드를 종료를 했습니다. 자, 투구 순서는 리드, 세컨, 서드 그리고 스킵의 순서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주장인 스킵 선수들이 투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1엔드가 종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각 엔드를 득점을 하면서 승리한 팀이 다음 엔드에서 먼저 공격하는 선공을 하기 때문에 3대0으로 1엔드를 종료시킨 서울체육고등학교가 2엔드 첫 투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천도경 선수의 투구고요. 보통 컬링은 상대방 팀의 스톤을 쳐내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후공이 더욱 유리하다고 합니다. 정확히 T라인 부근에 위치를 시킨 서울 최고 천도경 선수의 투구 스톤이었고요. 자, 전북 사대부고의 스킵 강건 선수가 투구할 위치를 잘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성문 선수 투구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이 스톤의 램프가 반짝이는 것은 선수가 투구를 할 때에 가까운 호글 라인 전에 손을 놓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램프라고 합니다. 이 램프가 녹색 등이 켜 있을 때에만 경기가 정확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은 하우스 바깥쪽에 위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자, 두 번째 샷 서울 최고 천도경 선수입니다. 유심히 진로를 그리고 목표 지점을 확인하면서
브러싱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서울 최고의 두 개의 스톤이 중심부에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자, 선수들 간에 대화를 하면서 위치를 잘 가늠하고 있고요. 부드럽게 슬라이딩이 되면서 투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전북 사대부고의 이성문 선수의 투구였는데요. 전북 사대부고의 이성문 선수, 상대팀의 노란색 스톤을 밖으로 쳐냈습니다. 테이크아웃을 성공했습니다. 아웃턴으로 시계 반대 방향에 회전을 주면서 센터라인과 평행하게 이 스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테이크아웃 다시 성공하는 서울체육고등학교입니다. 두 개의 스톤이 하우스 안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 스킵으로서 선수 스킵의 임무와 또 책임감이 클 상황이 됐는데요. 어떤 위치를 조정을 해줄지. 전북 사대부고의 투구입니다. 자, 김형우 선수였는데요. 역시 테이크아웃 성공합니다. 상대방 스톤을 걷어내면서 자신의 스톤이 충돌 이후에 방향이 전환됐고, 그리고 하우스 중심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서울 최고의 투구인데요. 역시 테이크아웃. 자, 이런 경우는 필이라고 하는데요. 상대팀의 스톤을 충돌 이후에 걷어냈고 그 충돌된 자신의 스톤마저 하우스 밖으로 벗어나면서 두 개의 스톤이 모두 동시에 벗어나는 경우를 필이라고 합니다. 전북 사대부고. 강한 웨이트,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두 개의 스톤 모두 다 밖으로 벗어나면서 필이 됐습니다. 전북 사대부고의 빨간색 스톤이 밖으로 벗어나도록 서울 최고 선수들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밖으로 내보냈고요. 자, 2엔드 이제 하우스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하우스를 어떻게 채워줄지. 자, 서울 최고는 전북 사대부고의 스톤을 밖으로 벗겨내면서 하우스 안쪽으로 자신들의 스톤을 위치를 시켰습니다. 굉장히 플레이를 잘 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북 사대부고의 강건 스킵, 위치를 조정을 해줬습니다. 신중하고 부드럽게 스톤을 투구했는데요. 자, 이 스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역시 테이크아웃. 자, 오른편, 왼편으로 살짝 빗나가 있는 빨간색 스톤, 전북 사대부고의 스톤입니다. 서울 최고도 아마 이 스톤을 밖으로 빼내거나 또는 안쪽으로 위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왼편으로 비껴나가는 방향을 보아서는 역시 이 빨간 스톤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양 팀의 스톤이 하우스에 위치하고 또 그 스톤을 쳐내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2엔드.
오른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주었기 때문에 인턴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중심부는 아닙니다만 우측으로 약간 빗겨나가서 하우스에 위치한 전북 사대부고의 스톤. 자, 그대로 빨간 스톤을 향해서 직진하고 있는 서울 최고의 노란색 스톤입니다. 자, 곧바로 충돌하는군요. 그리고 정확히 그 위치를 고수하면서 하우스에는 노란색 스톤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전북 사대부고. 자, 지금 전북 사대부고의 강건 스킵이 투구를 했습니다. 자, 역시 충돌 이후에 중앙에서 웨이트가 강하게 실려 있는데요.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 팀이 이제 한 개씩의 스톤만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최고 황현준 스킵 주장입니다. 스킵이 가장 마지막에 스톤을 하기 때문에 이 스톤 하나하나에 팀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스킵입니다. 점차 하우스 중심을 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노란색 스톤 서울 최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개의 스톤 2엔드 종료 직전입니다. 이 스톤을 쳐내면서 곧바로 블랭크 엔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전북 사대부고 강건 스킵 마지막 스톤을 투구했습니다. 역시 블랭크 엔드를 만들어내는군요. 자, 전북 사대부고가 지금 후공을 했었는데요. 1엔드에서 3대 0으로 서울 최고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득점을 내지 못했던 전북 사대부고가 2엔드에서 후공이었고, 역시 마지막 남은 스톤으로 상대방 스톤 한 개를 쳐내면서 블랭크 엔드 0대 0을 만들었고요. 역시 선공과 후공은 그대로 똑같이 이어지겠습니다. 2엔드가 종료됐습니다. 3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서울체육고등학교. 자, 이제 각 엔드별로는 1분간의 인터벌이 있고요. 서울체육고등학교는 32분 56초의 플레이 시간이 남아 있고요. 전북사대부고는 33분 07초의 플레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대로 경기 진행합니다. 3엔드 선공은 역시 서울최고입니다. 서울최고의 천도경 선수의 투구. 정중앙을 향해서 비스듬히 진로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최고 천도경 선수의 투구 스톤입니다. 정확하게 하우스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자, 저렇게 위치를 선택을 하고 선택된 위치에 정확히 스톤이 놓여지는 것은 쉽지가 않은 동작일 텐데요. 결승에 올라올 수 있는 실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북사대부고. 자, 지금 박혁 선수가 첫 번째 투구를 했는데요. 박혁의 투구. 자, 하우스 왼편에 미치지 못하면서 양 팀의 스톤 하나씩
투구가 된 상태고요. 천도경 선수의 두 번째 투구입니다. 자, 이 스톤은 하우스 중심을 향해서 진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각도를 수정했고요. 두 개의 노란색 스톤이 위치할 수 있을까요? 자, 그대로 멈춥니다. 역시 브러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페블에 의한 마찰력 때문에 이 스톤이 바로 정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브러쉬를 이용했을 때 스위핑을 할 때 이 스톤의 진로 방향이 3m에서 5m 정도가 더욱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전북 사대부고의 두 번째 샷입니다. 자, 충돌 이후에 테이크아웃 성공합니다. 정중앙에는 노란색 스톤, 그 왼편에 전북 사대부고의 빨간색 스톤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최고의 이천수 세컨입니다. 퍼스트 샷. 웨이트 강하게 실려 있는데요. 테이크아웃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두 개 모두 다 벗어나면서 필. 아직도 하우스 중심 T라인에 위치한 노란색 스톤은 미동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북 사대부고의 김형우 선수입니다. 세컨 김형우. 첫 번째 샷을 시도했습니다. 자, 이 스톤의 진로 방향은 하우스 중심에 있는 노란색 스톤을 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테이크아웃. 그리고 잔여 웨이트가 남아 있는데 이 웨이트가 실린 스톤이 그대로 하우스 바깥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개의 스톤이 프리가드 존에 위치해 있는 전북 사대부고. 자, 서울 최고가 과연 어떻게 게임을 이어갈까요? 이 방향을 보아서는 빨간 스톤을 향해서 곧바로 웨이트가 실려 있는데요. 자, 빗가 나갔고 뒤편에 있는 스톤 테이크아웃.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노란색 스톤의 웨이트가 모두 다 빨간 스톤에 전달이 됐고요. 그 웨이트를 모두 상실한 노란색 스톤은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강건 선수가 신중하게 위치를 잘 조정을 해줬는데요. 자, 스위핑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팀 스톤에 맞는군요. 약간 각도가 미치지 못했는데 의도한 것인지 이 스톤이 하우스 안쪽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서울 최고는 이 스톤을 쳐낼 수도 있고 또 하우스 더 중심부로 스톤을 보낼 수 있는데요. 자, 진행 방향이 비스듬한 것을 보아서는 빨간색 스톤을 향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이크아웃 이후에 노란 스톤은 더욱더 안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스톤이 현재 하우스에 걸쳐 있는 서울 최고입니다. 자, 이성문 선수. 강한 웨이트 그리고 테이크아웃. 붉은 스톤이 전북 사대부고의 스톤인데요. 센터라인 왼편에 두고 정지해 있습니다. 서울 최고 김민찬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필이 됐고요. 하우스에는 노란색 스톤이 하나가 가까스로 걸쳐 있습니다. 전북사대부고는 아직까지 스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스톤을 쳐낼 수도 있고요. 하우스 중심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이 스톤을 쳐내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신중하게 집중력을 높이면서 스톤을 투구했습니다. 이성문 선수, 이 스톤이 쳐내지면서 충돌 이후에 센터라인 쪽으로 이동합니다. 하우스 안쪽에 위치하면서 득점권에 위치한 전북사대부고의 스톤. 양팀 이제 2개씩의 스톤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팀의 스킵, 지략 싸움이 기대가 되는 순간이 됐는데요. 자, 서울 최고의 스킵 황현준, 퍼스트 샷. 센터 라인을 걸치면서 스톤이 빙글 돌고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사대부고의 스톤을 쳐냈습니다. 필. 자, 하우스 안에는 어떠한 스톤도 위치해 있지 않고요. 텅텅 빈 상태에서 전북사대부고가 투구를 시도하겠습니다. 2개 남아있는 스톤. 퍼스트 샷을 스킵 강건 선수가 투구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투구하는 이 스톤은 정중앙을 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정중앙에 위치를 한다 해도 서울 최고의 나머지 1개의 스톤이 그 스톤을 쳐낼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득점의 가시권은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위핑을 통해서 하우스를 넓게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스톤을 위치했습니다. 양 팀이 이제 1개씩의 스톤. 자, 서울 최고의 황현준 스킵 마지막 스톤을 투구했습니다. 노란색 스톤. 자, 이렇게 되면은 하우스의 반쯤 3분의 1 정도의 스톤의 부위를 걸친 상태에서 서울 최고가 마지막 스톤을 투구했고요. 전북사대부고는 하우스 안쪽에 이 스톤을 놓거나 또는 서울 최고의 스톤을 쳐내면서 역시 블랭크 엔드를 가져갈 전략 또는 득점을 할 전략 2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향을 보아서는 역시 2개 스톤 모두 다 밖으로 벗어나면서 0대0 블랭크 엔드가 됐습니다. 1엔드의 3대0 득점, 서울 최고의 득점이 이번 3엔드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선공과 후공은 역시 변함없이 4엔드로 향하겠습니다. 각 엔드별로 득점을 한 팀이 다음 엔드의 선공이 되겠고요. 하지만 2, 3엔드에서 득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최고가 선공을 이어가겠습니다. 후공이 유리한 컬링. 황현준 스킵이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는데요. 4엔드 시작합니다. 자, 서울 최고 노란색 스톤.
하우스 중심에 정확히 위치시켰고요. 전북사대부고의 강건 선수가 이 스톤을 조금 더 밖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스위핑을 잠시 했었습니다. 박혁, 자 왼손으로 투구를 했습니다. 미세한 떨림마저도 용납하지 않는 박혁 선수의 노련한 투구입니다. 4엔드, 양 팀의 첫 투구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먼저 가드를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박혁 선수의 투구. 서울 최고, 자 천도경 선수, 자 이 스톤을 우회해서 중심부를 향하게 놨는데요. 조금 더 이 스톤이 직진할 수 있도록 스위핑을 해줍니다. 약한 충돌, 두 개의 스톤이 모두 하우스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자 전북사대부고의 강건 선수는 이 사이를 지적해주면서 투구의 방향을 결정해줬고요. 센터라인을 걸치면서 충돌 이후에 테이크아웃. 자 이렇게 되면은 빨간색 스톤이 앞쪽에 하나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노출은 되어 있습니다만 가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좋은 코스로 공략을 성공했습니다. 자 서울 최고의 스톤이 향하는 곳은 역시 빨간 스톤인데요. 자 안쪽에 위치한 이 스톤을 정확하게 쳐냈고요. 충돌 이후에 안쪽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자 전북사대부고의 빨간 스톤에 가려져 있는 서울 최고의 노란 스톤, 좋은 위치를 가져갔습니다. 전북사대부고 점차 빙판 위의 체스라는 말이 느껴질 정도로 양 팀의 스톤이 투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브러싱을 굉장히 격렬하게 하고 있는 전북사대부고,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브러싱을 하면 빅면이 녹으면서 마찰력을 줄일 수 있고요. 또 기압차로 인해서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스톤이 앞으로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큰 효과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미세한 흐름에 따라서도 이 스톤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브러쉬를 이용한, 브룸을 이용한 스위핑을 해보았던 전북사대부고입니다. 자 서울 최고의 스톤인데요. 자 이 스톤이 붉은 스톤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자 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우스 중심부에 노란 스톤 하나가 놓여 있고요. 전북사대부고의 강건 선수 신중하게 위치를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노란 스톤을 쳐낼 것인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붉은 스톤 앞에 있는 스톤 뒤로
휘어져 들어오는 컴어라운드 샷. 다소 깁니다. 바깥으로 벗어나는군요. 웨이트가 다소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붉은 스톤 한 개가 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요. 서울 최고에서는 이 스톤을 바로 걷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웨이트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요. 충돌 이후에 붉은 스톤은 밖으로 걷어냈고요. 노란 스톤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우스 정면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북 사대부고 자, 핵에 발을 디디면서 부드럽게 스톤을 손에서 떠나 보냈습니다. (3대 0으로) 이랜드의 득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3명의 선수 모두가 함께 스위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못 미쳤고요. 붉은 스톤이 노란 스톤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최고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른편을 향해서 비스듬한 진로 변형, 그리고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현재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곡선을 그리면서 이 투구된 스톤이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센터 라인에 한 개의 스톤이 놓여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편으로 역시 노란색 스톤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센터 라인에 위치한 스톤이 다소 가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는데요. 자, 스톤을 잠시 뒤집어섰는데요. 그 작은 원, 하얗게 된 원 이 부분만이 얼음과 마찰을 하는 면이라고 합니다. 스톤의 가장자리 부분은 비스듬하게 경사가 이루어지면서 얼음과 마찰을 하지 않고요. 이 스톤의 재질은 화강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반대편 호글라인을 넘었는데요. 안쪽으로 커머라운드 샷 정확합니다. 자, 지금 전북 사대부고가 굉장히 기술적인 샷을 구사했고요. 서울 최고의 스톤이 하우스 가까운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정교한 기술을 구사하면서 전북 사대부고 이 상황을 역전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양 팀 다 남은 2개의 스톤이 이번 4엔드의 점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서울 최고 A팀 황현준 스킵 첫 번째 샷을 집중력 있게 손에서 보냈습니다. 자, 이제 호글라인 넘어섰고요. 브러싱이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붉은 스톤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요. 자, 웨이트가 조금 모자랄까요? 오지 못합니다. 자, 그만큼 전북 사대부고의 이 빨간 스톤은 더욱더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앞쪽에 가드를 더욱더 형성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붉은 스톤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 팀의 노란 스톤을 쳐낼 것인지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전북 사대부고의
투구 기회인데, 자 서울 최고는 숨죽여서 상대 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성문 선수가 위치해 있고요. 자 강건 스킵 팩에 위치했습니다. 투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팀의 주장으로서 어떤 활약을 이끌어내줄지 기대합니다. 4엔드 강건의 첫 번째 샷. 쉽지가 않은 코스일 텐데요. 자 이번 샷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합니다. 26분 40여 초가 남아있는 전북사대부고의 플레잉 타임. 여의치 않자 강건 선수가 다시 가까이 위치하면서 코스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웠고요. 자 우회하면서 들어가도록 스톤을 두고 할 것인지, 이번 엔드에서는 점수를 뽑아낼 것인지, 블랭크 엔드를 만들기에는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코스가 되겠는데요. 강건 선수 투구했습니다. 자 센터라인에서 살짝 벗겨지면서, 그리고 아웃턴. 점차 중앙으로 조금씩 방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브러싱은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호그라인 넘어섰습니다. 자 안쪽으로 점차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붉은 스톤이 노란 스톤을 쳐냅니다. 하지만 미세한 웨이트. 자 육안으로 볼 때 가까운 스톤은 전북사대부고의 붉은 스톤 한 개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남은 스톤의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남은 스톤 한 개. 그만큼 지략 싸움이 필요한 빙판 위의 체스, 컬링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선수들 간의 지략과 전략,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번 엔드 그리고 오늘 경기에 대한 향방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개 엔드 가운데 가장 높은 난이도의 마지막 샷을 구사해야 하는 양팀 4엔드. 한 개씩의 스톤 남았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전략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신중하게 투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현준. 마지막 남은 스톤은 이제 손끝을 떠났습니다. 자, 운명의 샷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붉은 스톤을 쳐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중앙에는 전북사대부고의 스톤이 놓여 있습니다. 자, 전북사대부고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득점을 한 점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만일 2개의 노란 스톤을 쳐내지 못한다면 득점을 가져가거나 또는 득점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위치, 이번 엔드에서는 득점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25분 20여 초가 남아있는 전북사대부고. 자, 조금 전 샷인데요.
이 샷이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전북 사대부고에 더 큰 득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4엔드 마지막 샷 강건, 조금 더 브러쉬에 힘을 가하라는 허리, 이러한 요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웨이트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자, 양 팀의 스톤 3개가 놓여 있는데요. 가운데 붉은 스톤이 1개 놓여 있고요. 자, 강건 선수의 이번 샷이 서울 최고의 노란 스톤 2개를 거리 더 벌리게 하면서 득점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지략 싸움을 해야 했던 이번 4엔드, 자, 전북 사대부고가 득점을 하면서 마무리됐고요. 자, 2, 3엔드는 블랭크 엔드였고요. 4엔드는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남아있는 노란색 스톤 2개를 정확하게 하나를 쳐냈고 테이크아웃 이후에, 그리고 남아있는 노란색 스톤은 더욱더 멀어진 곳으로 보내는 정확한 기술을 구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5엔드가 시작됐습니다. 오엔드 첫 번째 샷 전북 사대부고. 자, 이제 선공과 후공이 바뀌었습니다. 전북 사대부고가 2점을 4엔드에서 획득을 했고요. 현재는 3대2입니다. 서울 최고. 자, 천도경 선수의 투구인데요.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각도. 자, 중앙 쪽으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웨이트가 모자랐나요? 들어갑니다. 전북 사대부고의 스톤 뒤에 노란색 스톤, 서울 최고의 스톤인데요. 약간 노출돼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수의 7개의 스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스톤이 그대로 자리를 위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혁 선수, 양 팀의 리드가 1개씩 이제 2개째 스톤을 투구한 상황이고요. 자, 스위핑을 열심히 합니다. 거리를 벌렸고 1개 스톤은 센터 라인, 그리고 1개 스톤은 왼편으로 벗어난 하우스 안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대로 서울 최고의 노란 스톤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가드를 형성할 수 있을지, 다른 전략을 구사할지. 천도경 선수의 스톤은 이제 막 손끝을 떠났습니다. 테이크아웃 성공합니다. 자, 테이크아웃 성공하면서 노란색 스톤이 2개가 하우스 안에 위치한 상황이고요. 자, 이제 양 팀 세컨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서울 최고의 전북 사대부고의 김형우 선수 세컨입니다. 전북 사대부고의 김형우, 붉은 스톤을 투구했고요. 자, 이 스톤은 휘는 각도를 보았을 때 중앙을 향하고 있는데요. 노란 스톤을 비껴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앞에 있는 스톤을 이용하면서 가드가 형성돼 있고, 이 붉은 스톤이 그 보호를 받으면서 하우스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천수, 자, 전북 사대부고의 투구에 이어서 서울 최고의 세컨 이천수 선수의 투구는
어느 쪽을 향할까요? 양 팀의 결승전 5엔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노란 스톤이 뒤에 있는 스톤의 가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3개의 스톤이 왼편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왼편에, 화면에 보시는 방향에서는 오른편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포진된 상태에서 전도사대부고는 이 스톤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기대해보죠. 자, 스위핑을 열심히 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계속해서 거리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스위핑을 더 할지 아니면 그만할지 선택을 했고, 자, 붉은 스톤 2개가 뒤편에 노란 스톤 2개를 둔 상태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자, 서울 최고는 과연 이 상태에서 어떤 식의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한 점 차의 상황 5엔드. 서울 최고의 세컨 이천수, 두 번째 샷. 부드러운 자세, 미세한 힘 조절을 따라서 투구를 완료했습니다. 자, 커머라운드 샷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대로 붉은 스톤을 지나서 중앙에 위치한 이 붉은 스톤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서울 최고의 노란 스톤이 정중앙에 더욱 가깝게 위치해 있는 상태고요. 자, 3개의 스톤이 가깝게 옹기종기 모여 있고 붉은 스톤 2개도 함께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판도의 변화를 어떻게 줄지 이제 양 팀의 서드의 손끝이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은 전북사대부고 이성문 선수. 자, 그대로 벗겨냅니다. 결국에는 붉은 스톤 2개 그리고 노란 스톤 1개가 중앙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제 서울 최고 붉은 스톤 2개를 바라보면서 투구를 준비하겠는데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어갈까요? 첫 번째 샷, 김민찬. 그대로 직진합니다. 필. 상대방의 가까운 스톤 하나를 먼저 밖으로 걷어냈고 남아있는 이 스톤의 움직임은 득점인지 또는 블랭크인지 그 향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강건 선수는 중앙을 지시하면서 가리키면서 고개를 한번 갸우뚱했는데요. 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컬링장은 영하 3도 정도의 기온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스위핑을 하면서 열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손끝은 약간 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호 김을 불면서 입김을 불면서 손을 녹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자, 투구를 완료했습니다. 점차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안쪽을 향하고 있는 스톤인데요. 자, 노란 스톤을 쳐냈습니다만 역시 자신의 팀 붉은 스톤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정중앙에 가까운 스톤은 붉은 스톤입니다.
한 점 차의 상황이고요. 자, 서울 최고의 김민찬 선수의 스톤이 투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커머라운드 샷으로 중앙 버튼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약간 지나치면서 위치한 스톤이고요. 이제 이 상황의 판도는 양 팀의 스킵 주장에게로 바톤이 넘겨집니다. 강건 선수가 현재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반대편 핵으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자, 오늘 이곳 의성까지 와서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지. 자, 조금 전에 이 투구된 스톤이 중앙부에서 조금 스쳐 지나가면서 좋은 위치를 잡았고요. 이 상태에서 강건 선수는 어떻게 판도를 변화시킬지 한번 지켜보죠. 이 스위핑을 굉장히 격렬하게 세 선수가 모두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자, 중앙을 향하고 있습니다. 웨이트가 모자랄까요? 아니면 웨이트가 적당할까요? 노란 스톤을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하지만 쳐내지 못했고 아직까지 정 가운데에 위치한 서울 최고의 노란 스톤입니다. 한 점 차의 상황. 현재까지는 서울 최고가 유리한 상황이 됐는데요. 자, 이제 서울 최고의 스톤에 이어서 전북 사대보고 서울 최고의 스톤입니다. 황현준 스킵. 노란 스톤을 투구했습니다. 2개 스톤 남아있는 상태에서 1개 스톤이 투구됐고요. 자, 기다리고 스위핑을 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자, 중앙 쪽에 더욱더 붉은 스톤을 가리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2개의 스톤이 정중앙에 더욱 가깝게 위치했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보여준 서울 최고의 스톤입니다. 황현준 선수의 투구였는데요. 양 팀 다 1개씩의 스톤. 이번 오엔드의 종지부가 되겠습니다. 자, 강건 선수가 지난 4엔드에도 굉장히 마지막 샷을 유려하게 구사했는데 이번 마지막 샷 어떻게 구사할까요? 또렷한 눈으로 응시하면서 투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브러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깔림을 쓰면서 스위핑을 하고 있는데, 자, 가세합니다. 3명의 선수가 모두 다 스위핑을 하고 있습니다. 정중앙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짧습니다. 미치지 못하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서울 최고가 유리한 상황이 됐는데요. 서울 최고가 이렇게 되면 2점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쉬워하는 강건 선수. 웨이트가 아주 약간 모자라면서 만약에 이 스톤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갔다면 상황은 역전됐을 텐데요. 오엔드 마지막 스톤, 황현준의 투구입니다. 자, 가볍게 이번 엔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서울 최고. 한 점을 더 추가할 수 있을지
황현준 선수의 커머라운드 샷. 정확하게 가운데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정확합니다. 세 개의 스톤이 모두 다 버튼의 위치에 있는 서울 최고의 이번 엔드. 자, 5엔드가 종료가 되면서 추가 득점을 이끌어냈던 서울 최고입니다. 자, 1엔드의 석점을 이끌어냈고 5엔드의 추가 득점을 이끌어내면서 선수들 더욱더 안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5엔드가 됐습니다. 자, 이제 10개 엔드 가운데 5엔드 가장 가운데 엔드가 마무리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선수들이 5엔드 이후에는 잠시 휴식과 전략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6엔드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샷을 한번 더 다시 보죠. 두 개의 노란 스톤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황현준 선수의 커머라운드 샷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붉은 스톤, 가드를 형성하고 있는 이 스톤을 맞히지 않고 바로 비껴나가면서 원하는 위치 정중앙에 스톤을 안착을 시켰습니다. 자, 21분 22초의 플레이 타임 전부 사대보고, 그리고 24분 20초의 서울 최고의 플레이 타임입니다. 1엔드에서 3대0, 그리고 4엔드에서 2점 전부 사대보고, 그리고 5엔드 석점을 가져간 서울 최고. 6대2로 현재 5엔드 마무리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6엔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의성 컬링센터입니다. 년 7월 13일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민족 정기를 살리자라는 깊은 뜻을 품고 대한체육회의 모태인 조선체육회를 창립. 스포츠를 통해 자주 독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활발한 체육 활동으로 민족 투혼을 살려오던 대한체육회는 해방 직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조선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여 IOC에 정식으로 가입.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런던 하계올림픽 출전을 시작으로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의 존재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게 됐으며 한국 스포츠가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민족기관으로 출범한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품고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De la 16e Olympiade en 1900 à la ville de Séoul. 1988년 9월 17일 한민족의 영광, 영원한 감동, 평화, 조화, 전진. 이념의 갈등을 넘어 올림픽의 이상을 가장 잘 실현한 20세기 최고의 무대. 대한체육회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올림픽사의 한 획을 그으며 대한민국을 스포츠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시드니 올림픽을 시작으로 9차례 진행된 남북 공동 입장을 통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다양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박태환, 김연아, 장미란 등 세계적인 스타들의 눈부신 활약과 함께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고 있습니다. 2018 are awarded to the city of Pyeongchang.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세계 4대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함은 물론 각종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등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위해 대한체육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 대회 출전한
선수단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소치 동계올림픽의 챔피언 김연아 선수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이성내 평창 군수가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힘 스포츠. 대한민국 스포츠를 세계 10강 대회에 올려놓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체육회는 이제 세계 스포츠의 리더로서 더 큰 꿈을 꿉니다. 온 국민의 희망을 품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그 순간, 대한체육회가 힘차게 응원합니다. 대한체육회. 다시 여기는 경북 의성 컬링센터입니다. 제3회 신세계 이마트 전국 컬링 대회, 전북 서대부고와 서울 최고의 6엔드가 이제 진행 중인데요. 자, 양 팀의 스톤이 한 개씩 투구가 된 상태입니다. 먼저 노란색 스톤이 투구된 상황인데요. 자, 중심부에 하나 위치해 있고요. 그 앞에 붉은 스톤이 센터라인 부근에 현재 위치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최고가 또 한 번의 스톤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도경 선수입니다. 자, 5엔드까지 6대2의 스코어, 5엔드에서 석점을 추가 득점한 서울 최고 득점했기 때문에 이번 6엔드에 선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스톤 역시 중앙부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데요. 충돌하면서 먼저 위치한 스톤을 더욱더 안쪽으로 몰아준 이번 시도였습니다. 넉 점 차를 달려가야 하는 전북 서대부고, 자, 남은 5개의 엔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끌어질지 기대하겠습니다. 자, 중앙부를 향해 달려갑니다. 2개의 스톤을 모두 건드렸는데요. 1개의 스톤은 밖으로 나갔고요. 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스톤 1개, 노란색 스톤이 중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세컨 이천수 선수의 스톤. 웨이트가 강하게 실려 있고요. 곧바로 붉은 스톤을 밖으로 쳐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스톤 1개는 역시 그 자리 그대로 위치해 있는 상태고요. 좋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전북 서대부고 붉은 스톤 투구를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목표 지점을 번갈아 가면서 확인을 하면서 스위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했고요. 원하는 위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가드를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서울 최고의 황여주 스킵이 바로 그 스톤 옆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천수. 역시 이 스톤마저 걷어냅니다. 계속해서 스톤 1개는 T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 스톤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말끔하게 투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인턴으로 컬을 주었고요. 그 방향 그대로 휘어져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센터라인에 안착을 합니다. 자, 정면부를 정확하게 맞고 있는데요. 자, 이제 뭐 서울 최고도 당연히 황현준 스킵은 이 투구를 이용해서 붉은 스톤을 쳐낼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웨이트 강하게 실려 있고요. 역시 빠른 움직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 받게 할 수 있도록 스위핑을 마무리 지었고, 두 개의 스톤 모두 다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4개의 시트 가운데 3시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 팀의 결승전. 자, 이 선수들이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출전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동계올림픽, 그리고 자신의 경기를 볼 수 있는 이 동계올림픽에 기대를 한껏 이어가면서 기량을 오늘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넉점 차의 상황이고요. 스톤 한 개 한 개에 따라서 1.2점이 가려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스위핑 중앙부 가까이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이 선수들이 스위핑을 하는 거리가 상당히 길다고 들었는데요. 웨이트가 많이 실려 있고요. 자, 앞쪽에 위치한 붉은 스톤을 향해서 빠르게 돌진합니다. 그리고 충돌. 자, 계속해서 서울 최고의 노란 스톤은 그 위치에서 미동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북사대부고의 스톤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흡까지 조절하면서 신중하게 스톤을 손에서 보냈고요. 자, 오른쪽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이끌어가면서 스톤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서울 최고의 스톤 앞에 또 한 번 위치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서울 최고가 이 노란 스톤까지 추가 득점을 할 수 있는 진로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전북사대부고, 그리고 이 차단된 막을 다시 없애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서울 최고입니다. 양 팀의 주장에게 스톤의 투구 기회가 이어집니다. 황현준 첫 번째 샷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강한 웨이트 그대로 전북사대부고의 차단막을 뽑아냈습니다. 자, 전북사대부고는 이 노란색 스톤을 제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현준 스킵의 모습이고요. 강건 스킵. 자,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오른편입니다. 스톤의 밑바닥, 미세한 한 톨의 먼지에 따라서도 스톤의 진로 방향이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투구를 준비했습니다. 강건의 첫 번째 샷
이미 손을 떠났습니다. 자, 초록색 램프는 또 꺼진 상태고요. 안전하게 자, 하우스 안으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스톤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노란 스톤이 자, 중심부에 약간 가까운 곳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서울 최고는 이 중심부에 위치한 스톤이 계속 자리를 이어가 주기를 기대하겠죠. 자, 웨이트가 조금 더 실려 있었더라면 이 스톤이 밖으로 더 멀리 벗어났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전북서대부고. 서울 최고는 이 붉은 스톤을 밖으로 쳐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노란 스톤에게는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할 텐데요. 역시 정확하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후공이 유리한 컬링, 전북서대부고가 이 유리한 위치를 가져갑니다. 자, 한 점을 추가할 수 있는 찬스, 아니면 그대로 블랭크 핸드를 만들 것인지. 자, 정확한 각도와 웨이트를 만들어냈었고요. 자, 강건 선수가 마지막 신의 한 수를 보여줍니다. 자, 과연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자, 이렇게 밖으로 벗어나면서 이번 엔드 점수 득점 없이 블랭크 엔드로 마무리됐습니다. 6대2. 자, 그리고 7엔드는 역시 서울체육고등학교의 선공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뭐 득점을 하는 것이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긴 합니다만 컬링은 10엔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 엔드에서는 굳이 득점을 하지 않고 유리한 후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엔드도 역시 득점하지 않고 후공을 더 이끌어가기 위한 전북서대부고의 스킵 강건 선수의 지략이었고요. 양 팀이 이제 핵 위치를, 하우스 위치를 바꿔서 7엔드로 이어갑니다. 선공 서울 최고의 천도경 선수의 투구입니다. 역시 이번 스톤도 정중앙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로를 이끌어내기 위했는데요. 자, 웨이트가 좀 기네요. 크네요. 이 스톤은 그대로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백라인 넘어갔습니다. 하우스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 차분하게 박혁 선수가 투구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샷. 자, 지금 전북서대부고는 17분 45초의 플레이 타임 남아 있고요. 서울 최고는 정확히 22분의 플레이 타임이 남아 있습니다. 자, 박혁 선수의 붉은 스톤, 먼저 가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프리가드 존에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양 팀의 주장이 하우스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계속해서 천도경 선수의 두 번째 샷. 이 샷은 역시 반대편 프리가드 존에 위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대로 흘러나가는군요. 하우스 중심까지 미끄러집니다. 자, 의도적이었을까요? 두 개의 스톤 모두 다 백라인을 넘어가면서 하우스에 위치하지 않게 됐습니다. 프리가드 존에 위치한 한 개의 스톤, 붉은 스톤입니다. 전북서대부고고요. 자, 박혁 선수의 두 번째 샷. 종종 걸음으로 스톤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집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미끄러지면서 하우스에 안착을 했습니다. 전북서대부고의 두 개의 스톤이 현재 놓여있는 상태고요.
자, 정면에 가드를 형성시켜 놓고 그 이후에 일직선상에 붉은 스톤을 한 개 더 놨습니다. 정확히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서울 최고는 뒤편에 위치한 붉은 스톤을 쳐내야 하는 이번 투구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코스를 이행합니다. 양 팀의 상황은 반전이 됐고요. 전북 서대부고 역시 이 스톤을 쳐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각도와 전략을 수정하고 계속해서 양팀 선수들, 지금은 전북 서대부고 선수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분의 시간이 남아있는 전북 서대부고. 자, 스톤을 손에서 밀어보냈습니다. 테이크아웃. 그리고 이 스톤 역시 백라인을 넘어갑니다. 필. 자, 붉은 스톤이 두 개가 먼저 스톤 집중 구역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됐고요. 한 개의 붉은 스톤이 현재 프리가드 존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역시 이 스톤도 걷어내면서 하우스에는 텅텅 빈 상태가 됐고요. 칠핸드. 김형우 선수의 스톤이 중심부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자, 스위핑을 계속하면서 직진성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점차 오른쪽으로 휘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스위핑을 통해서 스톤의 진로 방향이 더 휘지 않고 직진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서울 최고의 스톤, 웨이트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묵직하게 충돌. 양 팀의 스톤 그 어느 것도 하우스 안에 위치하지 않은 상태고요. 자, 전북 서대부고의 스톤 투구입니다. 김형우. 자, 다시 외투를 입었는데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만 이 컬링이 10개의 엔드 1개의 경기가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또 이 컬링을 하면서 스위핑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드 형성의 목적이었을까요? 양팀 3개씩 스톤 남아있고요. 지금 위치한 이 스톤은 바로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역시 가볍게 쳐내면서 양팀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스톤 1개 정도의 상황으로 이 엔드가 종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 투구마다 집중력 있게 신중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자, 김형우 선수의 투구가 이제 두 번째 샷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어있는 곳 하우스의 가운데를 향하고 있는데요.
약간 오른쪽으로 비껴나간 위치에 정확히 위치했습니다. 이제 양 팀의 주장 서울 최고 A팀의 황현준 선수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스킵의 7번째 투구가 되겠습니다. 자, 곧바로 정면 충돌, 그리고 그 스톤은 위치를 고수해냈습니다. 자, 전북서대부고는 이 스톤을 제거하겠죠. 자, 강건 선수입니다. 역시 잊지 않고 스톤 밑바닥에 정비를 해주고요. 심호흡조차 조심하면서 투구를 시도합니다. 강건의 첫 번째 샷, 7핸드. 자, 그대로 하우스 안에 위치하는 붉은 스톤이고요. 양팀 한 개씩의 스톤. 서울 최고 황현준, 마지막 스톤을 손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자, 이 스톤은 바로 붉은 스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일 텐데요. 자, 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우스 안에는 위치하지 않고 있는 스톤이 됐고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북서대부고. 득점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블랭크로 갈지. 그대로 흘려 보냅니다. 그리고 블랭크. 득점 없이 전북서대부고가 후공을 또 한 번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양 팀이 8핸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후공이 왜 유리한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전북서대부고는 4엔드에서 2점을 획득했고,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는 1엔드 그리고 5엔드에서 석점씩을 추가하면서 6대2의 상황. 그리고 양팀 이제 8엔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제3회 신세계 이마트 전국 컬링 대회, 남녀 초, 중, 고 그리고 일반부는 여성부가 대학부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이번 대회 경기를 치르게 되겠고요. 남녀 일반부까지 해서 총 8개의 종별, 그리고 초등부는 8개의 엔드, 나머지 부는 모두 다 10개 엔드입니다. 8엔드 시작됐습니다. 자, 첫 번째 샷을 천도경 선수가 투구했고요. 역시 정확하게 중심부를 향했습니다. 점차 갈수록 이제 10엔드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수를 더욱더 내야 하는 전북서대부고입니다. 엔드에서 점수 낼 것을 시도하겠습니다만, 혹시나 모를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이제 득점을 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자, 9엔드 내지는 10엔드에서 득점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한 개씩의 스톤이 모두 하우스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도경 선수가 이제 또 한 번의 투구를 이어가겠습니다. 힘차게 스위핑을 하면서 진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움직임. 자, 그리고 이 웨이트가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붉은 스톤은 제거가 됐고요. 하우스 안에 2개의 노란 스톤, 서울 최고의 스톤입니다.
정확하게 이 붉은 스톤에 힘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노란 스톤이 하우스에 위치하게 된 상황. 전북 사대부고의 스톤 투구입니다. 자, 박혁 선수가 투구했는데요. 두 번째 샷. 자, 웨이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위핑이 더욱더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우스 안에 안착. 유심히 스톤의 밀집 형성된 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부드럽게 핵을 차고 스톤을 투구했습니다. 자, 웨이트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붉은 스톤을 곧바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충돌 이후에 자신의 팀의 노란색 스톤을 건드리면서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하우스 가장자리에 두 개의 노란 스톤이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 선수는 여유롭게 하우스의 T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투구된 이 스톤을 따라가면서 스위핑에 대비하고 있는 두 선수고요. 점차 마찰력에 의해 정지를 했습니다. 3개의 스톤. 자, 이렇게 되면은 붉은 스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스톤을 걷어낼 것인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진행 방향을 봐서는 그렇죠. 곧바로 붉은 스톤을 걷어냈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스톤이 모여있지 않고 거리를 벌린 상태이기 때문에 전북 사대부고는 두 번의 시도를 해야만 이 두 개의 스톤을 벌릴 수 있는, 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붉은 스톤이 이 하우스 안에 위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서울 최고의 투구였습니다. 곧바로 다시 이어서 전북 사대부고의 투구. 자, 웨이트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조금 더 스위핑을 가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전북 사대부고의 붉은 스톤이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고요. 역시 서울 최고는 황효주 선수 붉은 스톤을 가리키면서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 스톤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할 텐데요. 영향을 받는군요. 하지만 하우스의 가장자리에 가까스로 걸쳐 있습니다. 3개의 스톤이 모두 다 하우스에 걸쳐 있는 서울 최고의 이번 투구였고요. 조금 진로의 왼편으로 치우치면서 충돌 이후에 자신의 스톤에 영향을 주게 됐던 이번 투구였습니다. 자, 전북 사대부고 3개의 노란 스톤에 대한 부담, 어느 쪽으로 이 스톤을 흘려보낼지 한번 지켜보시죠. 어느덧 이 스톤은 손을 떠났습니다.
점차 중앙에서 비스듬한 각도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노란 스톤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이트가 많이 약한 상태고요. 일단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번 전북 서대부고의 붉은 스톤입니다. 서울 최고가 이 스톤을 걷어내기에는 어렵지 않은 위치와 코스입니다. 역시 이번 스톤을 걷어내면서, 자, 이렇게 되면 4개의 스톤이 모두 다 하우스에 가까스로 걸터 있는 상황. 상당히 거리를 많이 벌린 상태에서 모여 있기 때문에 전북 서대부고가 이 스톤들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물론 이 스톤들보다 가까이 하우스 안에 넣으면 득점은 어렵지 않게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현재 점수는 넉 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4명의 선수 모두 다 달라붙어서 스위핑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트가 많이 모자라다는 증거군요. 자, 하우스 안쪽에 위치를 시켰는데 역시 서울 최고는 이번 스톤을 제거하겠죠. 자, 2개씩의 스톤이 남아있는 양팀, 이제 팀의 주장들에게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마무리 팔핸드. 이번엔 서울 최고입니다. 황현준 선수가 신중하게 첫 번째 샷을 구사합니다. 자, 곧바로 붉은 스톤을 향해서 스톤을 보내봤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4개의 스톤 모두 다 고스란히 하우스에 걸터 앉아있는 서울 최고. 자, 전북 서대부고가 후공이기 때문에 뭐 득점을 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득점할 수 있는 이 팔핸드입니다. 하우스에서 중심에 가장 가까운 스톤만이 득점에 이끌어지기 때문에요. 자, 강건 선수가 이번 득점을 시도할 수 있을지, 어떤 코스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강건 선수의 이번 팔핸드 첫 번째 샷. 자, 곧바로 하우스 안쪽에, 하지만 서울 최고의 김민찬 선수가 이 스톤을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 스위핑을 더욱더 해줬습니다. 자, 여의치가 않았어요. 4개의 스톤 모두 다 서울 최고의 스톤이 놓여 있는데요. 자, 이번 샷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을까요? 가드를 형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곧바로 득점권에 이 스톤을 놓아줄 수 있을지. 황현준 선수의 이번 투구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스톤이 직접 나왔는데요. 자, 어느 위치를 갈 수 있을지. 자, 곧바로 중앙부에 가깝게 흘러갑니다. 5개의 스톤 모두 다 하우스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후공이 유리한 컬링. 전북 서대부고가 아마도 이 노란 스톤 중앙부에 있는 이 스톤을 쳐내면서 1득점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득점을 넉 점 이상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강건 선수 어렵지 않은 코스인데 큰 부담 없이 이번 샷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서대부고 넉 점 차를 좁혀야 하는데 이번 샷 8엔드의 마지막 샷입니다. 역시 중심부에 있는 이 노란 스톤을 쳐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밖으로 벗어났어요. 넉 점입니다. 자, 아쉽게도 강건 선수의 이번 샷. 자, 전북서대부고의 강건 선수가 자, 이렇게 해서 득점을 내지 못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득점을 마무리 지은 서울체육고등학교.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더 포개면서 오늘 이 대회에 기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자, 황현준 선수 서울체육고등학교 A팀의 주장으로서 오늘 굉장한 활약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서울체육고등학교가 10점 그리고 전북서대부고가 2점을 획득하면서 양 팀의 경기 이렇게 8엔드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초반부터 서울체육고등학교가 석점 그리고 역시 그 뒤를 이어서 석점을 추가 그리고 마지막 8엔드에서 넉 점을 한 번에 대거 득점하면서 10대 2로 마무리 지었고요. 전북서대부고 역시 약진을 했습니다만 오늘 아쉽게 패를 하면서 이번 대회 준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부 우승은 서울체육고등학교 A팀 그리고 준우승은 전북서대부고 팀이 함께 거머쥐게 됐습니다. 자, 이 선수들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하는 것은 그 여부를 떠나서 우리 무대에서 이 동계올림픽이 펼쳐지는 만큼 선수들이 좋은 추억을 앞으로 꿈꾸면서 컬링을 즐겨주길 바라면서 오늘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회 신세계 이마트 전국 컬링 대회 5월 22일부터 오늘 5월 28일까지 총 7일간 진행이 됐고요. 남녀 초중고 일반부, 대학부까지 포함해서 모든 선수들과 또 임원진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자, 오늘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기훈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경북 의성 컬링센터였습니다.